저는 이제 자연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투성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입니다.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 세력에 의존해야 한다든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시던 물에 침을 뱉고 돌아서는 것은 훌륭한 분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아사리판 이런 이야기는 참 이 고시도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용어하며 많은 의문을 갖고 있고요. 저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거든요. 이때까지 몸을 담으셨고 교수님이 보시기에 왜 저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실까요? 물론 나무 속내를 알겠습니까만 좀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말 중에서요, 반드시 절대로 하면 그 반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런 면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이제 어떤 그 행보를 하실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로 향하는 총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총구의 방향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불편하고 어렵게 만든 정부 여당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투성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입니다. 정권을 되찾아 민생을 책임질 수권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시던 물에 침을 뱉고 돌아서는 것은 훌륭한 분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초도 눈을 뗄 수가 없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정치인의 은행은 다 계산된 것이라 보고 있고요.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참 같이 고생을 하시고 우리 어려웠던 당을 잘 추스려서 이번 선거를 잘 치른 것에 대해서는 다들 참 공감을 하는데, 이분의 그 행동이 나간 뒤에 좀 쓰는 용어도 적절치 않고요. 아사리판 이런 이야기는 참 이 고시도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용어하며 또 나가서 모시는 절대 안 들어간다. 좀 그 뜻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런 말씀 하실까 하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고요. 저도 굉장히 아마추어입니다만은 저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거든요. 이때까지 몸을 담으셨고 정치는 말의 싸움 아닙니까? 말의 싸움인데 중진들이 자기를 좀 비판했다 해서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걸 그 밖에 나가서 이러니 참 그 여러 가지로 그 말씀드리기가 거북한 입장인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왜 저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실까요? 물론 나무 속내를 알겠습니까만 좀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말 중에서요, 반드시 절대로 하면 그 반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런 면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이제 어떤 그 행보를 하실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거였었지만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꼭 김종인 비대위원장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초선 의원이신 분들 얘기를 해주는 게 긍정의 언어를 쓰자. 하여튼 간에 저는 긍정의 언어를 많이 써야지 국민들이 그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희망을 갖게 돼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의 시작은 긍정적 언어를 쓰면서 같이 국민들이 한치 가져가는, 서로 편을 나누고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정치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요, 누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대통령 오늘 해보니까 다들 결국 뭐 실패하고, 제가 오죽하면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레임닭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나중에 되면 다 죽은 오리, 돼지닭이 되잖아요. 그 되지는 않는다. 레임닭을 넘어서 돼지닭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한국 정치의 품격을 좀, 정치 실종이고 정치가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정상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작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나름대로의 존경심, 리스펙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서로 각자 조금씩 자제하고 존중하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 문화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4.7 선거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일부 언론에서 국민의힘 재등판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제 평가는 선거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뭐 어떻게 보면 뭐 김종인 매직이란 말도 있을 정도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제1당에 대한 믿음이 나온 결과라고 좀 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일종의 경쟁을 강화시켜주는 부분들도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등판에 대한 문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저는 재등판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만의 경우 지금도 저는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전당대회 후에 통합을 논의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1단계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즉 국민의힘에서 가장 이상적인 1단계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이 돼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같이 합류를 하게 되고, 거기서 총괄 선거를 다시 한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치러지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 아닌가요? 이거를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작인데, 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두 가지 면에서 이걸 좀 회의적으로 보잖아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자체를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는 이번에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 속에서 당 중진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된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관련돼서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재등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승부사라고 봅니다. 지금 얘기하는 부분과 결국 실제로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오죽하면 초선 대표론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초선 대표가 나오면 정말 변화되는 거 아니겠을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제 조건인 거고요.